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5일 정리 세 번째 기사 1440년 명정동 5년 지평 송취가 풍문으로 주인을 지목하지 않도록 아뢰다. 이전에는 본부에서 만일 풍문이 있으면 비록 그 사람을 바로 지목하지 아니하더라도 범행한 자는 고발하였사온데 이제 특명으로 그 사람을 바로 지목하게 하였사오니 만일 그러하오면 범죄한 자가 모두 본원의 원한을 품을 것이오니 예전 예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번현이 들어서 탄핵하되 그 사람을 바로 지목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이 모두 용렬하고 간사한 사람의 소위이요 법으로서 바른 것이 아니다. 또 말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의리에 마땅히 규탄할 것이며 죽어도 피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후환을 꺼리겠느냐. 원한을 맺는다는 말은 언관으로서 말할 바가 아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5일 정리 네 번째 기사 우정은 정차공이 탄핵받아 봉상 주부로 좌천되다. 정차공이 초하룻날 조참의 공복으로 흰신을 신었으므로 헌부에서 탄핵하여 봉상 주부로 좌천되었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5일 정리 다섯 번째 기사 종부시에서 교대할 때의 해유하지 말기를 청하다. 본시의 직무는 종친을 교찰하는 데 있으므로 고신에 서경하는 것을 모두 서합하오니 청하옵건대 다른 서합하는 아무니 예의에 의하여 교대할 때 해유하지 말게 하소서 하여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의정부에서 여럿이 의논하고 아뢰기를 고신에 서합하는 것은 그것이 인재를 가려서 쓰는 법이요 해유에 관계없습니다. 경우에 관의 해유는 육전에 기재되어 있어 그 법이 중하오니 만약 고신을 서합하는데 해유하지 아니하게 하오면 해유의 법이 무너질 것입니다. 교대할 때의 해유는 다른 예의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시되 종부시에서 아랜 바에 조치소서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6일 무신 첫 번째 기사 근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7일 기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7일 기유 두 번째 기사 이계화로 우정원을 제수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8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8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남녀 성혼의 법도에 대한 것을 아뢰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삼가 가례를 상고하옵건대 남자는 나이 16세에서 30세 여자는 나이 14세에서 20세에 이르러 성혼할 수 있사오니 이는 주문공이 고금의 도를 참고하고 예법의 중화를 장량하고 천지의 이치를 따르고 인정의 마땅함을 합하여 말한 것이온데 후세의 욕심이 많고 마음이 야비한 자거나 사위나 며느리의 성행을 살피지 아니하고 한가 한때의 부귀를 허무하여 동류를 면하지 못하였는데도 앞을 다투어 혼인을 의논하니 그 폐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나라 왕길이 말하기를 부부는 인륜의 대강으로서 요수의 비롯되는 것인데 세속에서 시집 보내고 장가들이기를 너무 일찍 하여 사람의 부모되는 도리를 알지 못하고 자식을 두는 고로 교화가 밟지 못하고 백성이 많이 요사한다 하였고 송나라 사마광이 말하기를 세속이 좋아서 강부에서 경하게 혼인할 것을 허락하고 또는 태중을 가리켜 혼인하는 자가 있으므로 그 장성하기에 미쳐서는 혹은 불수하고 무례하며 혹은 몸에 악질이 있고 혹은 집이 가난하여 얼고 굶주리며 혹은 상국이 서로 잇따르고 혹은 먼 시골에 벼슬 하기도 하므로 드디어 옥에 갇히고 송사하는 자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선조 태위공이 일찍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서는 반드시 이미 장성한 연후에 혼인을 의논하고 서신을 통한 지 두어 달이 못 되어서 반드시 성혼하기 때문에 종신토록 이런 유침은 없다고 하였으니 자손으로서 마땅히 본받을 바이다 하였습니다. 선현의 훈계가 이와 같사온데 지금의 풍속은 오히려 그 부귀를 사모하여 혼인을 의논하기를
너무 이르게 하고 고관은이 유식한 자들까지도 모르 이러하오니 이 성의 좋은 것을 합하게 하여 위로는 종사를 받들고 아래는 후세를 잇는 도리가 아니옵니다. 이제 3월 초 8일 이후부터는 한결같이 주문공의 가례에 의하여 남자는 16세 이상, 여자는 나이 14세 이상이라야 혼인을 허락하게 하옵고 그 부모로서 나이 50이 지나서 진정으로 자녀의 혼인을 원하는 자는 본국의 미리 사위되는 예의에 의하여 남녀의 나이 12세 이상이라야 허락하여 관가에 고하고 승혼하게 하오며 그 혼인을 의논하는 자는 만약 사마시 집의 법에 의하여 서신을 통한 지 두어 달이 못 되어서 승혼하게 하오면 혼수의 준비를 갑자기 판비하기가 어려울 것이니 납체한 뒤에 기년을 지나지 못하게 하고 그 법령을 범한 자는 경중에서는 사헌부와 한성부에서 외방에서는 감사 수령이 고쳐라 유를 상고하여 단죄하며 그 나이를 속인 자는 이혼시키되 비록 언사는 지났어도 역시 그 다 이혼시켜서 적폐를 없애어 풍속을 바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요수는 일찍 죽고 오래 삽니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9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동교에 거동하여 산양을 구경하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9일 신해 두 번째 기사 진주사람 정현용이 수령을 꾸짖어 함길도 회령으로 내쫓다. 본업 수령을 꾸짖고 욕하였으므로 온 집을 향해서 내쫓고 함길도 회령진으로 옮기게 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0일 임자 첫 번째 기사 평안도 정주사람 손귀생의 효녀 손면시에게 정문하고 복호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하여 아뢰기를 평안도 정주사람 손귀생의 딸 손면시는 나이 13세인데 그 어미가 미친 병에 걸렸습니다. 면시가 산 사람의 고기를 먹으면 병이 낫는다는 말을 듣고 드디어 손가락을 잘라서 술에 타서 먹였더니 그 어미의 병이 나았습니다. 청하건대 정문하고 복호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1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성달생이 황해도 도순찰사로 순행한 후 생각한 비변책을 조목별로 올리다. 지중추원사 성달생이 상소하기를 신이 지난 가을에 황해도 도순찰사로 썩 연면 각 고을을 순행해 살피며 가만히 비변책을 생각하였사온데 뒤에다 종목별로 열거하오니 상제하시어 시행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1. 황해도 연변 방하는 상황을 엎드려 살펴보니 해주의 용매량은 병선이 내책이고 강령의 가을포와 옹진의 오예포와 언율의 광암량에는 병선이 모두 6척이고 작년의 아랑포와 풍천의 허사포에는 병선이 모두 5척이오니 이 5, 6척의 병선을 가지고 만약 3, 4척의 적선을 만난다면 좋게 임기응변하겠사오나 만일 적이 대거하여 들어와서 도둑질한다면 용매량에서 광량량까지 600멸이고 각포의 병선 서로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만호등이 각기 그곳에서 호령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를 할 바의 수가 적은 병선으로 어찌 감히 대거해서 침략하는 적을 대적하겠습니까? 이에 앞서 각포의 만호등이 항상 병선을 육지에다 놓아두고 행선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구차하게 고만이 되기만을 기다렸으오니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엄하게 고획을 가해서 항상 행선하고 수선하는 상황을 익히게 하여 왜구가 10척 이하이면 건방의 각포로 하여금 서로서로 전하에 알려서 의각으로 공격하게 하고 15척 이상 25, 6척 이하의 적이 장상곳 이남에 횡행하며 첨절제사와 용미랑 가을포, 오예포, 만호 등이 그 적선의 향하는 바를 따라서 배를 거느리고 추격하게 하고 적이 장상곳 이북에 있으면 첨절제사와 아랑포, 허사포, 광량량, 만호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게 하면 연변의 방어가 허수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며 만약 적이 대거하여 입구하면 한도의 병선을 모두 징집하여 합해서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1.
황해도 염전에 배를 대는 곳은 강원도처럼 험조하지 아니하오니 만일 외적이 중원에 도적질하러 들어가게 되면 길이 본도를 지나게 되므로 침략할 것이 두렵습니다. 이제 따로 도절제사를 두지 아니하고 관찰사로 이를 겸하게 하였사온데 깊이 육지로 들어와서 본영을 해주에 두었사온 바 본주는 바다와의 거리가 100수십리나 되는데 영에 속한 군마와 방패, 수성군을 모두 본영에 머물러 지키게 하였사오니 비단 진을 설치하여 번방을 방비하라는 뜻의 위배됨이 있을 뿐만 아니옵니다. 본도의 군마는 다른 도에 비하여 잔열하기가 더욱 심하온데 관찰사는 각 고를 순행하느라고 다만 진무로 하여금 영에 머물러서 오로지 월과만을 하게 할 뿐이고 전진은 익히지 아니하므로 이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군마가 좌작진퇴법을 알지 못하오니 이름은 있어도 실상은 없사와 진실로 옳지 못합니다. 옹진진성은 수문이 좀 높고 서쪽 봉우리가 모두 성 안으로 들어왔으므로 만약 바위돌을 만나면 피해서 쌓지 못하고 또 성 안의 땅이 평편하지 못하므로 장차 이 성을 옮겨 쌓으려 하옵는데 신은 가만히 생각하옵기를 서쪽 봉우리를 성 안으로 함께 들여놓는 것은 사체에 해될 것이 없사옵나 다만 성 안이 비습하고 오직 수문이 나가는 곳만이 좀 나을 뿐이니 만약 수도회를 파서 내외로 모두 깊게 되면 성 밖의 수온이 길지 아니하고 바다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가까워서 비록 연일해서 비가 내려도 그 물이 즉시 바다로 들어가고 성 안의 물도 정지에 머물지 못할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그 성을 옮겨 쌓지 말도록 하고 그 배만을 제거하게 하소서. 또 이 진은 산면이 높은 산으로 의지하였으나 외적이 들어오는 초입의 땅이라 하여 이곳에다 진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습하고 협회하오며 진의 동북쪽은 겨우 15열이므로 매우 얕고 드러나서 비단 진을 두기에 마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서쪽 우을포, 송당 등지는 땅이 넓고 사람이 조밀하오나 읍에서의 거리가 60열이므로 만약 적변이 있게 되면 구원이 미치지 못하옵니다. 해주의 서쪽에 교적 난천 두 마을이 있사온데 본주에서의 거리가 150열이로 우울포, 송당과 지경을 연하였습니다. 만약 다 합병한다면 지방이 50열이라 가히 한 고을을 설치할 만합니다. 안곡의 두락산 등지도 본주에서 거리가 역시 120열이므로 인민이 본읍에 왕래하기에 매우 폐허가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안곡의 이서의 교적 난천 등지를 떼어 옹진에 속하게 하고 두락산 인근의 중앙이 되는 곳을 택하여 영을 설치하고 도질제사를 두어 해주 본영의 수령군사를 다 붙여주어서 전진을 훈련하게 하고 엄하게 점검하오면 군사의 수요가 많아서 방어에 실상이 있을 것입니다. 1. 강령지는 동남서 삼면이 해안이므로 외구의 요회처가 되오니 모름지기 사면에 중앙이 되는 곳에 읍을 설치하고 만약 외적이 형상을 보이면 사면으로 나가서 응변하며 이에 토벌하고 잡게 하고 또 이 지는 서쪽으로 등산곳과 의 거리가 70열이고 동남쪽으로 각포와 고저의 거리가 혹은 30리 혹은 60열이므로 길이 멀리 격하였사오나 외적이 돌입하면 반드시 구원하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오니 역시 사면에서 중앙이 되는 곳에 땅을 보아서 본업을 옮겨 설치하고 또 성을 쌓아서 변방을 견고하게 하소서. 1. 본도에는 본래 대가 생산되지 아니하므로 깃대와 살대를 모두 나무를 사용하고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건방 충청도의 대가 산출되는 각 고을에서 깃대와 살대를 도질제사 절제사에게 보내어 각 포와 각 고을에 나누게 하여 회개해서 시행하는 것을 항상 고철하게 하는 것이 어떠할까 하나이다. 1. 본도 각 고을 업성연 내면에 흙을 메우지 않은 곳이 퍽 많사오니 비단 성이 견고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위가 협착하여 성을 지키기도 어렵고 또 성의 문 안 좌우에는 성에 올라가는 청계가 없사와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장졸한 때에 성에 오르기도 어렵사오니 청하옵건대 내양 일면의 4, 5채에 우선 흙청계를 쌓게 하고 풍년을 기다려 매년 내면에 흙을 메워 쌓아서 수호에 편하게 하소서. 1. 풍천은 성터가 높고 험하며 또 우물과 샘이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성터나 살령의
정중을 점령하여 다른 성과 같지 아니하고 또 작은 돌로 쌓아서 얕고 약하여 완전하지 못하오니 성하건대 암석이라 쌓을 수 없는 외는 모두 다 물려 쌓으면 사면이 높고 험하여 견고한 성이라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1. 연안부는 서남쪽으로 비록 바닷가에 접해 싸우나 교동 용매의 선군이 방어하는 곳과 멀지 아니하므로 외인들이 들어와 도적질할 수 없사온데 이제 장차 업성을 쌓으려고 이미 성틀을 정하여 싸우나 산성이 높고 험하여 또한 광활하여 남쪽으로 관해와 서로 연하여 싸우니 청하옵건대 업성을 쌓는 것을 정지하고 국고를 산성 아래로 옮기게 하소서 하니 병조에 내리었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1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동궁이 서연관 유의선을 보내 중궁을 문안하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3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친히 재릉의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전하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3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권원능 별제를 행하고 왕세자가 아흔하다. 임금이 친히 권원능 별제를 행하였는데 왕세자가 아흔하였다. 임금이 장차 황궁하려 하며 개경사의 중 100여 명이 길 옆에 합장하고 섰으므로 쌀 40석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4일 병진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4일 병진 두 번째 기사. 헌능을 별제를 행하고 왕세자가 아흔하다. 임금이 친히 헌능의 별제를 행하였는데 왕세자가 아흔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5일 정사 첫 번째 기사.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사진 백성의 유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전지하다. 전지하기를 일찍이 사진의 인물들이 거의 생리를 얻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지난 기민년 11월 12일에 아랜 바 사목에는 다만 회령정군의 도망한 자가 152인을 기록하였고 그 외의 솔정과 삼진의 도망한 군민들을 함께 기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시 전지를 내려서 아울러 조사하여 아래라고 하였더니 이번 3월 14일에 치게 하기를 회령은 솔정의 도망한 자가 626인이요 경헌은 585인, 종성은 255인, 경흥은 186인이온데 솔정의 도망한 자는 이미 호수가 있으므로 조사하기 어렵지 아니하오나 혹시 제 스스로 돌아온 자는 그 수를 정하기 어렵습니다 하였으니 이로써 본다면 이 앞서 연변 각진에서 마음을 써서 고찰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회령한 고을의 도망한 인수조차 아직도 다 알지 못하고 아랫바는 다만 4분의 1이므로 다시 전지를 내린 연후에야 비로소 깨닫고 사실을 검사한 것이 의심 없는 것이다. 지난번 유희한 인물들을 처벌하고 본고장으로 돌려보내는 일과 붙여들여 용납하고 숨긴 사람의 전가를 입거시키는 등의 일은 이미 전에 계문하여 입법하였는데 그 지목하여 입법한 자가 어떤 유의 사람인가? 또 들으니 사진의 백성이 서로 이사한다고 하는데 과연 소문과 같은가? 그것을 조사하여 보고하라. 또 경성도 역시 깊은 곳에 있는데도 그 백성으로서 옮겨 이사하는 자도 없는데 오직 사진 백성만이 이와 같이만이 유망한 것은 그 까닭이 무엇인가? 이와 같이 서로 잇따라 도망하여 저 땅이 날로 감하고 달로 줄어드는 것만 관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계속해서 야인에게 포로되어 가건만 관리가 비록 이를 알더라도 죄책을 면하려고 은폐하고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인가? 수년이 아니되어 1650년이 감손된 연구를 다시 상세하게 사실을 조사하여 깨달아라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5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이숙번이 죽으니 관각 등을 하사하다. 관각과 송진과 종이 70권을 하사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6일 무호 첫 번째 기사. 건정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6일 모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연로한 관직자의 치사 봉조청에 대해 상소하다. 나아가고 물러가는 것은 사군자의 대절이온데 진실로 이를까 근심하여 나아갈 줄은 알면서 물러갈 것을 알지 못하면 대절이 이미 무너졌사오니 그 나머지는 보잘것없는 것이옵니다. 신등이 삼가 예를 상고하오니 대부는 70에 치사하옵는데 만약 사면을 얻지 못하면 반드시 괴장과 안거를 내려준다 하였고, 본조의 속 예전에는 벼슬이 일품에 이르고 나이가 70 이상이 되어도 국가의 경중에 관계되어 치사하지 못하여 응당 봉조청이 되지 못한 자는 괴장을 내려준다 하였사오나, 그러하면 70에 무료갈 것을 구함은 인신의 상례이옵니다. 옛날 주, 소 두 공은 몸이 천하의 안위에 관계되었사오나 주공은 오히려 농사를 밝히겠다는 청이 있었고, 소공도 역시 늙었음을 고할 뜻이 있었사오며, 한나라 소광, 소수는 나이 늙어 사면하고 가니 그때의 공경이 서울 문 밖에서 전송하였사온데, 도로에서 보는 자가 탄식하고 울면서 모두 그의 얼짐을 말하였고, 후세에 또 그의 행적을 그린 것이 사람의 이목에 비추었으며, 당나라 소윤 양거원이 나이 70이 되어 그 고향으로 돌아가니 그때의 사람들이 아름답게 여겼사옵니다. 이로써 본다면 지위에 고하가 없이 늙었음을 고하고 치사하는 것은 자고로 그러하였던 것이옵니다. 방금에는 사대부가 나이 비록 70이 되었사와도 조금도 걸해에 하여 물러가시겠다는 뜻이 없사옵고, 지위를 탐하고 녹을 탐내어서 곱사등이로 관직에 나아가는 자가 잠없난사오니 어찌 그 풍절이 이같이 더러워져서 그칠 줄을 모르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국가에 있고 없는 것이 관계되어서 특별히 괴장을 내려준 외에 나이가 치사하게 된 자는 모두 파면에 돌려보내어 국법에 따르고 풍절을 장려하게 하소서니 윤하지 아니하였다. 봉조청은 정산품의 관리가 치사한 후에 임명되는 벼슬이고, 주소는 주나라의 주공단과 소공석을 말하고, 걸해는 늙은 제신이 벼슬의 사태를 임금에게 청함을 말한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7일 김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7일 김이 두 번째 기사. 수온부사 황유를 인견하고 환상된 선정을 당부하다. 임금이 인견하고 말하기를, 수령의 직무는 백성을 무마하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이다. 대제 환상법은 예전 제왕의 도에 모방한 것인데 이미 백성에게 흩어지고 다시 거둬들이는 것이 실로 부끄러우나 한 번 주고 거둬들이지 아니하면 어떻게 흉년을 부지하겠는가. 다만 직납할 때에 지나치게 편달하여 각박하게 하면 백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목을 매는 자가 있기에 이를 것이니 특별히 수령이 고처하게 있을 뿐이다. 또 건과의 방법도 모름지고 그 인력을 다하게 할 것이다. 내가 호원에다가 한 묘의 밭을 갈고서 인력을 다하게 하였더니 비록 가물 만나고 소출되는 곡식도 풍년과 다를 것이 없었다. 너는 가서 힘쓸지어다 하니 유가 아뢰기를, 소신이 일찍이 두어 고우를 지내싸와 경농의 일을 익히 보았사온데 만약 차례를 따라서 이르고 늦은 곡식을 갈고 심으면 김매는 것이 순서가 있어서 농사가 착실할 것이옵니다. 하며 임금이 너의 말이 옳도다 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8일 경신 첫 번째 기사. 형조 차판 고약해가 수령 육기법을 무례하게 아뢰자 그 죄를 탄핵당하다. 정사를 보았다. 여러 신하가 겨우 좌정하였는데 형조 참판 고약해가 자리를 피하여 낮은 소리로 소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두 번이므로 전상이 조용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높은 소리로 말하라 하니 약해가 아뢰기를, 소인이 오랫동안 천안을 뵙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아뢰고자 하여서는 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해될 것이 없으니 우선 말하라 하였다. 약해가 아뢰기를, 소인이 충성이 부족하여 천일을 돌리지 못하옵니다. 전일에 수령의 육기법을 혁파하고자 청하였으나 윤허하심을 받지 못하였사옵고 또 청하여 또 윤허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같은 말할 만한 일을 신이 만약 말하지 아니하면 누가 즐겨 천하를
전하를 위하여 말하려 하겠습니까? 육교의 법을 세움으로부터 수령으로부터 범장하는 자가 많사옵니다. 또 인신이 6년 동안이나 밖에 있어 조계와 상참에 참여하지 못하면 신자의 마음에 어찌 억울함이 없겠습니까? 육교의 법은 예전 사람이 비록 이미 행하였사오나 시대와 일이 다른 것이옵니다. 3대에 들고 더한 것이 다 때를 따라서 마땅함을 얻은 것이오니 굽어 신의 청을 저주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니 임금이 노하여 말하기를 신자가 군부에게 감히 망령되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령으로 범장한 자가 누구이냐 하고 오금이 끝나지 아니하였는데 약해가 감히 말하여 마지 아니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내 말을 자세히 듣지 아니하고 감히 말하는가? 경은 끝까지 들어라. 수령을 지낸 것이 12어 고을에 이른 자도 혹 있다. 예전에 인신이 외방의 명을 받으면 어렵고 험한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죽더라도 2가지 마음을 먹지 않는 자는 어찌 다 충신이 아니어서 군상을 잊은 자이겠는가. 다만 그 경중을 가늠할 뿐인 것이다. 경은 겨우 한 고을을 지내고서 그 싫어함이 이와 같은 것은 어찌 된 것인가. 아니 약해가 대답하기를 그 범장한 자는 신이 아무라고 지적해 진술할 수는 없사옵니다. 지금 헌사의 탄핵을 받아 작물이 이미 나타난 자가 2, 3인이 되옵니다. 6개 안에 어찌 범장하는 자가 없겠습니까? 수령으로서 어지지 못한 자는 그 직임에 오래 있게 되면 생민이 폐해를 받음이 또 불소하옵니다. 신이 어려서부터 독서할 때에 성명하신 임금을 만나 당세에 도를 행하고자 하였으므로 신이 처음 6개의 법을 혁파할 것을 청하였으나 전하께서 윤허하지 않으셨고 2번째 청하여 또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은 실로 유감이옵니다. 전하께 없어 만약 성명하시지 않으시다면 신이 어찌 감히 조정에 벼슬 하겠나이까? 또 신이 어찌 감히 공을 자랑하고 능한 것을 팔아서 한 몸의 이해를 거짓 진술하겠나이까? 신이 그 폐해를 목격하였으므로 감히 말하는 것이옵니다. 대감과 제보가 다 좌우에 있사온데 신이 어찌 감히 한 몸의 사정을 함부로 주상 앞에 진술하겠나이까? 이제 비단 불륜하실 뿐 아니었고 도리어 신들을 그러다 하시오니 신은 실로 실망하였나이다 하니 그 말이 많이 불공하므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다 알았다 하고 이날 다시 앉으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하가 이를 아뢰고 나서 다 물러간 임금이 도승지 김돈을 불러 앞으로 오게 하여 돈이 탑전에 부복하니 임금이 손을 흔들어 내실을 물러가게 하고 돈에게 이르기를 약해는 뜻은 크나 행실은 가리지 못하여 소시에는 주공을 성인이 아니라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문공의 가래에는 의심스러운 곳이 많다 했는데 지금까지 의혹을 풀지 못하였다. 내가 태종께 청가의 유품의 사품으로 치위하였고 그 후에 내가 등용하여서 제보에까지 이르렀다. 전에 대사원이 되어 장령 민신과 서로 합하지 아니해 모두 파명당하게 되었으나 그때 논하는 자들은 민신을 옳다고 하였다. 내가 효령군에 들으니 유계문 등이 경주에 사면할 때에 약해가 효령의 집에 와서 말하기를 만약 나를 경주에 보내면 내가 마땅히 사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수령의 육기는 괴로운 것이다. 3년이라면 가할 것이다고 하였다 한다. 남의 윗사람 된 자가 거짓을 억척한 것은 불가하다. 그러나 이조에서 경주 부윤을 주의할 때 약해도 함께 추천하였는데 내가 생각하기를 약해는 외임에서 교대된 지가 오래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다른 사람을 제수하였는데 약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는가? 약해의 오늘 한 말은 반드시 미리 우리를 위한 여한 일일 것이다. 인신은 진실로 험하고 편한 것을 피하지 않을 것인데 약해가 수령을 싫어하고 꺼려하고 여러 가지로 아뢰오니 인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뜻이 매우 아니다. 내가 이를 탄핵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내 뜻을 알지 못하고 나더러 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할까 염려된다. 인신은 진실로 마땅히 극간하여 반드시 따를 것을 기하다가 3번 간하여 듣지 아니하면 가는 것이 예전의 어리였다. 내가 어찌 인신에 극간하는 것을 꺼리겠는가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약해가 평일의 하는 말은 고상하오나 말이 행실과 틀림으로 사림의 추복하는 바가 되지 못하옵니다. 전에
강원도와 충청도를 관찰하올 때에 항상 기생을 싣고서 따르게 하면서 상서하여 창기를 혁파하려 하였사오니 이 말이 행실과 틀리는 한 가지 일이옵니다. 다른 것도 모두 이와 같사온데 오늘의 약해의 말은 무례함이 많사오므로 신도 역시 그 죄를 청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효령의 집에 와서 말한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들리지 아니하게 하라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진실로 상교와 같사옵니다. 이조에서 약해도 함께 추천하였사오면 약해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하오나 이 일은 거짓을 억측하는 것에 관계되오니 두어두고 논하지 않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마땅히 그 은사에 불공한 죄만을 탄핵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이 뜻으로서 전지를 초해서 사원부에 내려 취획하게 하라 하고 임금이 또 김돈에게 이르기를 전일에 아랜 바 호패법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지 않을 것이니 너는 그것을 알라 하니 돈이 대답하기를 만일 그러하오면 인보의 법을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오치선이 고부군수가 되어 상언하기를 하여 청하기를 유의하는 사람을 용납해 숨긴 자는 온 집을 여연으로 입거시키자고 하였는데 그 법이 역시 어떠할까 하옵니다. 또 근련 이래로 태평한 지 이미 오래되어 인구가 날로 많아지옵는데 군액가 늘지 아니하오니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 백성이 많이 숨어 빠지는 까닭이옵니다. 청하옵건대 군현의 원래 소속된 호에 군 100을 가정하고 매 군현마다 차례로 더하오면 누호가 다 나타나서 한가한 백성이 모두 취역할 것이옵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의하는 것을 금지에 막고 군액을 증가시킬 방책을 의논하여 아래라 하였다. 추복은 충심으로 존경하여 복종합니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8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전지하여 수령 6기를 무리하게 아린 고약해를 추국하여 아르게 하다. 사헌부에 전지하기를 인신이 임금을 섬기는데 어렵고 험한 것을 피하지 아니하고 죽음이더라도 두 마음이 없는 것은 진실로 그 분수이다. 옛사람은 왕사에 분주하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죽기를 원하는 자가 있었고 불모지를 정벌하러 가서 말가죽으로 시체를 싸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자도 있었으니 그들이 어찌 다 충신이 아니어서 임금을 잊어버리고 먼 곳에 있던 자이었겠는가. 또 법령은 후세까지 내려가는 것이니 큰 폐해가 있지 아니하면 인신으로서 진실로 마땅히 준봉하여 시행해야 할 것인데 만약 한 몸의 사싼 마음을 가지고 즉시 분분하게 고치려 한다면 그 고치는 것이 법이 없을 것이다. 형초참판 고약해는 수령의 육기법을 혁파하기 원하여 두세 번 친히 아뢰었으니 인신의 굳이 간한다는 뜻에는 옳은 것이다. 그러나 약해가 겨우 한 번의 수령의 지내고서 구임을 싫어하여 말하기를 수령의 육기는 범장하는 자만 많게 된다 하고 또 6년 동안 조계와 상참에 참여하지 못하면 인신의 임금 생각하는 정이 답답할 것이라 하였다. 약해가 한 번 수령을 지내고도 그 싫어함이 이와 같으니 저 수령을 두 서너 번이나 지낸 자라도 이와 같은 마음을 즐겨 품을 것인가. 나라 안에 수령이 300여 명인데 비록 서울 안에 있다 하여도 어찌 다 조계와 상참에 참여하는 자이겠는가. 약해가 조계와 상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그 한 몸의 사정을 가지고 한 것이 명백하다. 수령을 범정하는 자가 또 어찌 다 3년에 범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6기에만 다 범하겠는가. 어찌하여 지난날 3년 일때에도 역시 범장한 자가 있었는가. 6기의 범은 육전에 기재되어 있는데 당시에도 그 큰 폐해가 생기지 않았었다. 약해가 한 몸의 사사로 굳이 분경하려고 하니 이것이 어찌 사생을 피하지 않는 의리이겠는가. 또 이를 아랠 때의 언사가 무례하였으니 추국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9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19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우헌남 김길통이 고약해를 죄주지 말고 언로를 높이도록 아뢰다.
이제 함부로 하여금 고약해의 언사의 무례한 죄를 탄핵하게 하였사온데 대저 천위가 엄중하사 하와 인신이 감히 경이하게 진언하지 못하옵거늘 만약 약해를 저진다면 누가 감히 말하려 하겠습니까? 하물며 약해는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진술하였으므로 전하께서 일찍이 충직하다고 허락하시었사온데 이제 유기의 법을 혁파할 것을 청하면서 그 배를 극진하게 진술하였을 때 비록 그 언어가 무례하였다 하더라도 원하건대 추문하지 말게 하시어 말하는 길을 넓히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너희들의 말이 옳다. 나도 역시 생각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약해가 한번 수령을 지내고서 구임을 싫어하여 나에게 계달하되 그 은사가 매우 무례하였다. 그 추액하라는 것은 직언을 미워함이 아니고 그 무례함을 미워함인데 너희들은 나의 추액하라고 한 뜻을 모르는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9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지평 송치를 불러 고약해를 추국하게 하고 드디어 관직을 파면하다. 사원부 지평 송치를 불러 이르기를 약해가 배설하기 시작한 후에 한 번 수령을 지내고서 구임을 꺼려하여 3년 6기법에 대하여 그 이해를 헤아리지 못하고 한갓 일신의 폐해로서 감히 말하니 내가 보건대 제갈량이나 위징이나 허형은 모두 명량이 서로 만났으나 그때 임금이 어찌 다 그 말을 썼겠는가? 수령의 육기가 어찌 큰 패가 있겠는가? 만약 지금 약해의 말한 바는 강상이 관계되는 것이 아닌데 반드시 밝은 임금을 만났으므로 하여 세상의 도의를 실행하여는 것으로 말하였으니 그 불공 무례함이 심하였다. 너가 그 나의 정교하는 뜻을 알고서 추액하여 아래게 하라 하니 취가 아래기를 전에 전지를 받들어 약해를 추문하니 약해가 말하기를 소신이 지성으로 이를 아뢰느라고 은사가 그에 이르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약해의 은사가 무례하여 비록 죄조해야 할 것 같사오나 예전 사람이 임금에게 간할 때 신복을 필요하여 반드시 줬기를 기하였사온즉 말이 혹 불손하기에도 이르렀나이다. 또 인신이 항상 수십 가지 말을 생각하고 임금 앞에 들어가서 진술을 하려면 일곱 여덟은 있사옵니다. 이제 약희를 제주시오면 뒤에 진언하려는 자가 비록 지성으로 극간하려 해도 언사 가운데 혹시 불공에 걸리는 것이 있을까 염려하여 다 말하기를 꺼릴 것이니 어찌 약해의 무례하였던 사실을 알겠나이까? 원하건대 관대하게 용서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약해가 육기를 싫어하여 그 대의를 잊고 한갓 임금을 생각하고 부모를 생각하는 것으로 말을 만들어 눈물을 흘리며 감히 진술하니 어찌 군자의 정대한 어리이겠는가? 약해는 일이 제 몸에 불편함 반드시 고치려고 한다. 그러므로 부모의 상복을 입는 예문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 위에 문공가래를 고치고자 하여 대신에게 청하였고 이제 6개의 법을 싫어하여 다시 3년의 법을 시행하고자 하였다. 내가 일찍이 이르기를 약해의 행실은 비록 중도가 아니지만 마음은 실로 충직하기 때문에 가히 이를 당하면 얻고 험한 것을 피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그 뜻도 곧지 못한 것이다. 불갑을 징계하여 하겠는데 너희들이 그 죄를 벗겨주려 하니 어찌 실지대로 추액하겠는가? 하고 임금이 드디어 사정전에 나아가 우승지 조서강을 인견하고 명하여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의 집에 가서 의논하여 아뢰게 하고 즉시 명하여 사원부에 내렸던 전지를 회수하고 인하여 이 뜻으로 다시 이조의 전지하여 드디어 약해의 관직을 파면하였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19일 신유 네 번째 기사 진상하는 다래에 용을 그리게 하고 동궁의 말다래에는 기린을 그리게 하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20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실록 88권 세종 22년 3월 20일 임술 두 번째 기사 박안신 최부가 치사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다. 형조판서 박안신과 공조판서 최부가 모두 나이 70이 지났다고 치사하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내가 간운의 청을 줬지 아니하인데 어찌 사직하는 것이 이처럼 심히 번거로우냐. 이제부터 관직을 사면하는 자는 아뢰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21일 개해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의를 받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21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전민으로 상을 주는 것을 신중히 하라고 의정부에서 아래자 임금이 그대로 따르다. 의정부에서 아래기를 왕사에 근로하는 것은 신자의 직분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므로 비록 백성을 편안히 하고 먼 곳을 평정한 공이 있사와도 진시로 포상에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상벌은 인주의 큰 고난으로 예전의 성제와 명왕들도 일찍이 한쪽만을 패하지 아니하여 그 행상에 있어 전밀과 물화로서 혹은 관작으로서 오직 그 경중 대소를 하나의 저울처럼 썼을 뿐입니다. 지금에는 작은 공이 있으면 문득 전민을 내려주오니 권형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이제 기내의 각품 과전의 원수를 자세히 살펴보면 68,000여 결이 지나지 않사온데 삼공신전 외에 기타 일시의 공로로 상사한 전지가 대개 이미 3,000여 결에 이르고 그 노비만도 거의 500에 이르는데 모두 자손에게 전해줄 것을 허가하였사오니 한때의 공로가 혹 경하고 혹은 축하기는 하지만 없는 데가 없사오니 이제부터 10,000세가에 이르도록 공이 있는 자는 반드시 상사하되 기내의 유한한 전지와 유한한 공천으로는 반드시 장차 이때기 어려울 것입니다. 고려 500년간 공이 있어서 전민을 하사한 자는 두어 사람이온데 역시 자손에게 전한 자가 있었음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또 원종공신이나 회군공신은 모두 태조의 잠저 때부터 여러 해 동안 섬겨서 혹은 한마음으로 추대하였었고 혹은 의를 주창하고 해군하였사와 그 공이 매우 크므로 한때의 공로에 비교할 것이 아니오라. 그 상사한 전민은 모두 그 자신에 그쳤고 자손에게 전해주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청하건대 이제부터는 공로가 중대하여 시이가 허비연한 자라야 전민을 주기를 허락하옵되 역시 그 자신에게 그치게 하여 세전하지 말게 하옵고 기타 일시의 공로는 관작이나 혹은 구마 전백으로서 적당함에 따라 상을 주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22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유초판서가 불급하에 정서를 정지하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22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첨지중추원사 이해가 대외인 정책에 대해 아뢰다. 종원칠 종무직이 보낸 외인 등이 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알고서 마음속으로 분언을 품고 말이 퍽 불순하와 그 마음을 청량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의 망령된 생각에는 만약 욕망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면 생명을 가벼이 여기고 죽고 사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는 무리들이 여러 도적들과 연결하여 포학을 자행하여 날뛰어오면 작은 연고가 아닐까 하옵니다. 또 통신사의 회환이 이미 가까웠사오니 청하온대 종정성, 종원칠, 종무직 등에게 사신을 보내어 본토 외인들의 모람한 상황을 일러주고 국가 대의로 다이르며 인하여 수를 내려주고 또 서여 서도에 왕래하며 소원대로 고기를 잡도록 허락하여 그 생각을 유지하게 하면 대마도의 외인들이 마음속으로 기쁘게 성복할 것입니다. 하니 예조에 내리었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23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23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상의원의 재상들이 탈 초혼과 일산을 만들게 하다. 제보들에게 초혼을 타게 하려 함이었다. 세종시로 88권 세종 22년 3월 23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좌참전 하연이 민간을 구제할 진휴책을 조목조목 나누어 상언하다. 신인 그에게 생각하오건대 흉년을 구제하는 정사는 성주 때의 도시와 촌락에 곡식을 저축하던 법이 상책이었고 한 당의 상평 의창의 법이 다음이었고 임시하여서 구제하려고 곡식을 옮겨가는 것이 하책이옵니다.
이에 앞서 이민 계묘 연간에 백성을 이사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므로 인하여 흩어져 사방으로 갔사옵고 또 병진년을 당하여 곡식을 옮겨 진유해 주었사오나 그 본받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함은 명백하옵니다. 대개 도시와 촌락에 곡식을 저축하는 것은 좋은 법이오나 우리나라는 주부 군현이 서로 바라보이는데 또 어찌 그 사이에 곡식을 저축하겠습니까? 형세가 같지 아니하옵니다. 상편과 의척은 대개 그 해의 상중하로 곡식이 여문 것에 따라서 증감하여 수렴해서 그 값을 올리고 내려서 백성에게 편함이 있으므로 그 뒤에 혁파하였다가 곧 다시 회복하여 정제가 되었는데 송나라 인종 때에 이르러 내고의 저축된 것을 내어서 사들이는 미천을 삼고 삼사의 돈을 내려서 상평을 조직하여 곡식의 귀천과 관사에 내고 드리는 것을 보아서 그 가격을 증감하였사온데 곧 청묘법이 섬으로 하여 농사를 방해하고 백성을 해하는 것을 면치 못하였사오니 역대의 구항하는 정책에 서로 득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남쪽과 북쪽으로 저 사람들의 접대가 예전에 비하여 배가 되었고 연년의 흉년까지 더하였으니 이것은 생산하는 자가 적은데 먹는 자가 많은 것이옵니다. 의창의 사들이는 자본을 백성에게 거두지 아니하고 폐해 없이 보첨할 방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와 성녀의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할 것을 계획하였사오나 다만 천박한 견식으로 그 요점을 얻지 못하였으되 삼가 시행할 수 있는 사목을 주어 모아서 우러러 천총을 욕되게 하오니 재택하시어 시행하기를 복망하옵니다. 군자감은 오로지 군수를 맡은 것으로 진대하는 것은 그 임무가 아니옵니다. 이제부터는 의창곡식은 한성부에 옮겨두고 그 부에 낭청과 오부관원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여 도성 안과 심리 각 호의 빈부를 분간하여 때맞추어 거두고 흩어주게 하소서. 황해도의 춘추로 상납하는 화매염과 기한 내에 거두지 못한 각품 과전의 조세와 강원 한길도의 매년 상납하는 신세포와 형벌을 맡은 각사에서 처결하는 중의 죄인의 수속과 각사에 묵어서 오래돼 팔아야 할 물건과 외방 각처의 신당 퇴물 및 경사 무녀의 세와 각 고래의 공탄, 부등 방목 등 먼저 받은 잔물 진승과 행랑 잡세, 사복시의 흉구마, 도망한 말과 성공감의 초완 등을 화매한 돈과 범죄한 자의 가산 등과 기타의 나라 소용에 절실하지 아니한 잔물은 모두 의창에 속하게 하여 곡식이 천할 때에는 곡식과 바꾸고 귀할 때는 포목과 바꿔 돈은 적당하게 일을 남겨서 참작하여 출납하게 하소서. 환상을 받아 간 사람이 다음에 환납할 때에 곡식 1석에 풍년이면 5성을 더 바치고 병년이면 3성을 더 바치고 흉년이면 다만 본수만을 바치게 하는데 비록 풍년이라 하더라도 본디 가난한 자와 그 해에 신령한 자는 평년 흉년의 예의에 의하여 분간해서 감해받고 비록 흉년이라 하더라도 본디 부유한 자와 그 해에 신령한 자는 풍년 흉년의 예의에 의하여 수납하고 만약 기년을 만나면 대기 소기를 분간하여 본수 내에서도 감해받게 하소서. 바다와 목과의 전지는 소출이 배나 되지만 광대하고 먼 포이면 하루 이틀 내에 반드시 수백인을 청해 부렸어야 물을 거치게 하고 막을 것이오며 그 먹이는 것이나 공임에도 또한 반드시 포화 수십 필과 쌀 수십 석을 가져야 능히 지공하므로 재력이 매우 크게 들기 때문에 비록 부유한 집이라도 쌓을 수가 없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2, 3일을 하나여 선군을 사역하게 하고 백성의 자원에 따라서 혹은 두어 마리나 혹은 한 석에 이르도록 형편을 요량하여 쌀을 내어서 공급하게 하여 쌓게 하며 각 사람이 낸 미포의 다과에 따라서 나누어 주고 군자와 각 위전에 속하게 하지 말고 오로지 의창에 속하게 하며 기타의 혹멀고 묵은 산야의 전지나 혹은 수리를 일으켜 짓는 수전 등 무릇
새로 개간한 땅도 역시 의창에 속하게 하소서. 1. 각 포의 병선은 재력이 매우 거대하온데 그전에는 썩어 못쓰게 되면 방매하게 하여서 기간에 주장자가 사심을 품고서 비록 쓸 수 있는 것도 헐값으로 팔았으므로 이에 검열령이 있어 지금은 해가 바뀌면 곧 뜯어서 판자 수요로 회계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수변에 쌓아 섞여서 재력을 허비하니 이미 옳지 못하옵니다. 또 수로의 장수들이 소나무 베는 것을 검함으로 해서 배를 만들지 못하여 공사의 조운의 이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서울에서 빈곤하오니 금년부터는 연한이 이미 지나서 마땅히 뜯게 된 배를 뜯지 못하게 하고 값을 받고 팔든가 혹은 수리하여 자원하는 사람에게 줘서 매 행보에 세금을 거두 의창에 보조하게 하소서. 1. 국가가 삼면이 바다에 닿았으므로 좋은 수족이 철따라 생기는데 상등 의전은 한물에 잡히는 것을 홍목면 500여 필에 팔림으로 부상대고들이 혹은 기와 굽는 나무를 바치고 혹은 평민이라 가지칭하고 여러 가지로 몰이하여 심하면 쟁송하게 이르오니 국가에 소용되지 아니하고 백성도 이를 보지 못하옵니다. 땅의 보배와 하늘의 생재가 어찌 무렵의 모리를 위함이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온데 여러 도의 어전과 수량을 모두 의창에 속하게 하시고 공을 생각하는 조사를 보내어 수령과 부로들과 폐해 없이 시행할 방법을 연구해서 상중 하 등으로 분간해서 시행해서 진대하는 자본으로 삼게 하소서. 1. 전라도 연해의 땅과 도서 끝에 요사이 잡목이 많사옵고 또 유의한 인물이 많으므로 염장을 배치할 만한 형편이 있사오니 관념의 이익을 먼저 전라도에서 시험하는 것이 가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합당한 곳에 3, 4철을 설치하고 부근 각 고을에 분속시켜 유의하는 각색 인물을 추세하여 백호색장을 정하고 또 염장관을 두어서 소금을 굽게 하여 의창에 바치게 하고 좋은 가격으로 곡식과 바꾸게 하며 혹은 백성의 자원하는 대로 본 고을에 곡식 바치는 것을 허락하고 의창에 쓰는 이문을 받아 염정에 교부하여 소금을 주게 하되 역시 조사를 보내어 편의한 방책을 조사하게 하소서. 1. 경상 좌우도의 염창에서 포목을 사는 소금은 그 가격이 너무 경함으로 토호나 갈미가 아니면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백성을 이롭게 하려는 본의가 없사오니 이제부터는 가격을 좀 넉넉히 정하고 백성이 본 고을에 포목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여 이문을 받아 염장에 교부해서 소금을 주게 하여 포화의 정수를 채우게 하고 수액 외의 소금은 의창으로 바치게 하소서. 1. 감사가 처결한 각 고을의 죄인의 수속과 영회계에 부속된 잔물은 소산이 없는 각 고을에 적당히 분급하여 의창에 보충하도록 하소서. 1. 경중 각사의 곡물은 각년에 소용되는 다소가 같지 아니하오니 그년에 중국 사신의 접대가 없으므로 의용고에 바치는 기름, 청밀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호주로 하여금 매년에 남아있는 물건의 수를 계산하여 그 더하고 감하는 물건은 위전에 따라 감하고 곡식을 대신 거두게 하여 의창에 보충토록 하소서. 1. 각 고을의 아전, 양반과 관의 노비가 항상 관가에 있으며 수령을 조롱하여 연원을 이 많은 수요를 받아내고 혹 부당한 곳에 쓰고서 즉시 환납하지 아니하고 기한이 되는 해에 감면되기를 희망하오니 엎드려 바라오건대 상항의 각색인들이 왕년에 받아낸 곡식은 본인이 받고 안 받은 것은 물론하고 각기 그 수대로 고루 징수하되 항구한 항식으로 삼아 간교한 무리의 행동을 막게 하소서. 1. 각 고을 국고와 의창을 한 곳에 배치하여 경이하게 출납할 수 있으므로 혹 관가가 빈곤하여 하면 임의로 차용하여 매양 줄어들게 하오니 진시로 불가하옵니다. 이후로는 의창은 고을 가운데에 가까운 땅에 따로 짓게 하고 때를 따라 열고 닫아 거두고 흩어주게 하며 국고도 마음대로 열고 닫지 못하게 하고 부득이 하여 지급할 때는 경중의 청대례와 같이 반드시 수령관으로 하여금 친히 감독하게 하고 연고가 있으면 차사원을 보낼 것입니다. 의논한 자가 반드시 말하기를 지급할 때는 가하지만 조세를 거둘 때를 당하여 반드시 수령관이나 차사원을 청한다면 어찌 기한 안에 거둘 수 있으랴 하올 것이나 이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외창의 조세 거두는 수액은 그 고을 수령이 미리 먼저 모두 받아서 따로 두었다가 입고할 때에 이르러서 수령관이 섬마다 두량을 하지 말고 섬수로 대강 밀어서 넣으면 비록 수천 척이라도 가히 하루아침에 일을 마칠 것이오니 번극의 패단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1. 각 고을 수령들이 혹은 산장과 수리에서 생산된 물건이나 혹은 공용에서 퇴한 잔물로 적당히 폐해 없게 곡식을 받고 의창에 보충하고 혹은 진력해서 농사를 힘쓰게 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굶주림이 없게 하여 국고에서 곡식을 내어 진율하는 데 이르지 아니한 자는 포상하여 직업을 올려주되 만약 그것으로 작폐하여 포상을 바라는 자는 그 백성의 부모 되었다는 것이 어디에 있겠나이까. 비단 파면하여 내칠 뿐 아니라 반드시 죄책을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1. 외방의 한량이나 풍관으로서 자해가 있기를 주문공의 사창의 일과 같이 사제를 내어 의창을 세우고 동리의 기민에게 진대한 자는 초자하여 상직하고 그 가운데에 재간이 있는 자는 수령을 제수하며 현재 각 품의 관원으로서 농사에 의창을 세운 자도 역시 그리하소서. 1. 호조는 비록 전곡을 맡은 관청이오나 서무가 번극하여 반드시 전심하여 고찰할 수 없사오니 청하건대 수성전선색과 같이 색소를 설립하고 다른 관원과 호조의 당상낭청의 실안을 교대로 임명하여 중회의 의창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고 혹시 외방으로 보내어서 거두고 흩어주는 상황과 기근의 유무를 고찰하게 하되 이제부터 설립하고 위임하여 마감하게 하소서. 1. 양종 사사가 수가 너무 많아서 국가에 무익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경중은 선, 교 각각 2사로 하고 개성부와 각도에는 선, 교 각각 1사, 평안 함길도에는 선교 중에서 1사로 하고 그 외에는 혁제하여 그 전지를 의창에 속하게 하고 매 1사의 주지, 부주지, 입주지 각각 1명, 도사 4명을 각기 직품으로서 임명하며 저들이 각각 명분을 얻어서 역시 은밀한 행위를 하지 못하여 그 도를 온전히 할 것입니다. 1. 각 고을 아전의 노역은 수륙군관의 비할 바가 아니온데 위전의 수가 많으므로 떼어받음의 많고 적음이 마땅치 못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관찰사도는 영리 1인을 도목으로 하고 각 고을은 호창 1인을 두목으로 하여 각기 5개를 주게 하고 나머지 전지로서 풍저창, 광흥창, 세위로 개정한 이외에 모두 의창에 속하게 하소서 하니 호조로 내리었다. 부등 방목은 제목으로 큰 것을 말합니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4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록 88권 세종 22년 3월 24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좌창성 이명균이 전을 올려 사직을 청하다. 천지같이 지극하신 인자하심으로 간곡하게 여러 만물을 성취시키시니 갯벌들처럼 쇠약한 체질이 남은 나이나 밀존하기를 원하와 폐간을 헤쳐 진술하며 감히 걸레골하옵니다. 엎드려 생각하건대 신의 의관의 쇠잔한 자손이며 쓸데없는 재주로서 외람되게 상상의 사랑을 입사와 여러 현인의 틈에 끼어 외람되이 승진하여 높은 계급과 후한 녹으로 위나라 학의 영광을 받자왔고 약한 힘과 변변치 못한 재주는 이미 검려지기에 거쳤사온데 하물며 재상의 지극 다음을 차지하였사오니 더욱 잘못이 있을까 염려되옵니다. 또 이와 머리가 이미 쇠하며 병조차도 심하오니 정신이 더욱 혼모하고 걷기가 어렵사옵니다. 귀의 어둠은 하나라 헛승과 다를 것이 없사 얼버무려 가부를 결단하옵고 잘 있는 것은 화자와 같은 사와 선우를 기억하지 못하옵는데 무슨 얼굴로 어진이를 방해하오리까. 마땅히 나이 들어 사직할 것이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겸용의 도량을 넓히시고 박애의 어지심을 미루시어 신이 한가한 곳에 나아가 양병하려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옵고 신이 거짓으로 은총을 사양함이 아닌 것을 양찰하시와 잠령을 벗게 하시어 교양 동리로
고향 동리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신은 삼가 당나라 공규의 물러간 두 가지 조건을 따라 만제를 온전히 할까 하오며 주나라 수호가 만년의 축복을 올린 뜻을 펴서 신에게 내리신 크나큰 은총을 조금이라도 보답하려 하옵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글해골은 사직을 바라며 학은 위나라 의공이 학을 좋아하여 대부 벼슬을 주고 초혼을 태워 데리고 다녔다. 걸녀지기는 중국 검주에는 노새가 없는데 그곳에 어떤 사람이 노새를 끌고 가는데 범이 보고 노새의 우는 소리가 크므로 두려워하였었다. 그러나 노새의 발에 채인 범은 노새의 힘이 보잘것없는 것을 알고 마침내 잡아먹었다고 한다. 거칠해 뿐이고 실속이 없이 보잘것없는 재주를 검녀지기라고 한다. 화자는 옛날 중국의 잘 읽기로 유명한 사람이다.